이구아나를 키우는 일본의 평범한 한 가정.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이 주인공들의 집입니다. 이 집의 구성원은 만화가인 아내 하루, 그리고 아침부터 직접 도시락을 챙기는 미키오까지입니다. 츠레는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요일마다 정해진 치즈를 먹었고 요일마다 정해진 넥타이를 할 정도였죠. 어쩌면 약간의 강박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行ってくるよ。寝ててよかったのに。行ってきます。いってらっしゃい。 하루는 츠레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는 전해주려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데요. 급하게 나가서 보게 된 건 쓰레기를 응시하는 츠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携帯忘れてる。これってみんないらないものなんだよね。ゴミだからね。 츠레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출근하죠. 츠레의 하루는 시작부터 힘겹기만 합니다. 이렇게 지옥철을 견디며 출근하고 도착하자마자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부장님한테 털리는 건 필수 옵션이죠. 반면 츠레를 보낸 하루의 삶은 여유로운데요. 하루의 직업은 만화가입니다. 하지만 성실하진 않은 그런 만화가입니다. 만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빈둥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연재 중지 전화까지 받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취미 정도로 생각하기에 데미지는 없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츠레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있던 쓰레기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무언가 생각에 잠겨 한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츠레가 도시락을 싸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는데요. お弁当が作れないよ。何もできない。僕死にたい。死にたいなんてこんなんじゃ死にやしないよ。会社行かなきゃ。休んで病院行った方がいいよ。病院だけでも一人で行ける？大丈夫。 츠레는 의사에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습니다. 典型的なうつ病ですね。うつ病ですか。 츠레는 예상치도 못했던 의사의 말에 당황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듯해 보입니다. 薬を飲んだらどのくらいで治るんでしょうか。元の状態に戻るまでに半年ですか。 이 장면은 실제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가 우울증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나중에 완쾌가 되면 어떻게 그 시절을 이겨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하루는 츠레의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평소에 관심도 없던 우울증에 대해 검색해봅니다. 그리고는 일기를 꺼내 그동안의 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식욕이 없다는 츠레를 구박하고 츠레의 허리 통증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수면 장애로 인한 코골이에 짜증도 내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츠레에게 화도 내고 그동안의 일들이 츠레의 병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날 저녁 여전히 식욕이 없는 츠레에게 하루는 낮부터 생각하던 말을 꺼냅니다. 仕事が忙しすぎたんだよ。この機会に少しのんびりしたら。うつ病なんかになってごめんね。眠れないのも腰が痛かったのもそのせいだったんだね。気がつかなくてごめんね。会社リストラして人も減ったし心配しないで。いただきます。 다음날 츠레의 분위기가 뭔가 안 좋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결국에는 지하철을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우는데요. 츠레는 결국 회사에 아픈 것을 이야기하기로 하죠. 部長、ちょっとお話が。会議室ま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ここじゃダメか？話ならちゃちゃ。私うつ病なんです。こんなに忙しいとみんなうつ病みたいなもんだよ。泣き言言ってないでリストラされた奴らの分も頑張ってくれよ。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듯한 마음일까요? 이 도시에 혼자인 듯한 외로움일까요? 츠레는 부장의 말에 깊은 절망을 느낀 듯합니다. 한편 그 시간 하루는 골동품 상점에 들렸습니다. この瓶もたかがガラス瓶だが割れなかったから今ここにある。買ったから今ここに。割れなかったことに価値があるって。春子さん。はい。
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날 저녁 츠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ごめん、ちょっと僕横になりたい。 하루는 낮에 산 꽃병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츠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連れ会社辞めちゃえば。そんなことできないよ。できないってどうして？会社が病気治してくれるの？こんな風になった原因は会社にあるんだよ。今やめたらみんな困るよ。割れないであることに価値があるんだよ。会社辞めないなら離婚する。 다음날 여느 나같이 츠레가 출근을 하고 アルバイトにしてほしいっていきなり何言うの？そんなの無理だよ。では仕方がありません。辞表って普通手書きだよ。それに君平社員だから辞表じゃなくて退職届。 한편 그 시각 하루는 츠레와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츠레의 도움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만화만 그리라는 츠레의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까지 츠레의 보살핌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하루는 이제 자신이 츠레를 보살펴 주겠노라 다짐합니다. それちょっと待って。できないことはしなくていいよ。調子が悪くなったら早退しちゃえばいいよ。はい、これお願い。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었고 츠레는 아침부터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さん、季節は冬だったんだね。空気が凛として気持ちいいね。いや、すごく気分がいいんだ。薬が効いてきたみたい。本当？ 사실 저 시기가 환자에게 제일 위험합니다.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 자살을 시도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과 우울감에 젖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약을 먹고 상태가 좋아져 잠시 무기력에서 벗어나면 그 힘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울증은 자살도 사망 통계에 반영을 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간 츠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완치까지는 한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의기소침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日記をつけてみませんか。認知行動療法の一環です。自分がうつ病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受け入れるうつ病を。うまく書く必要はありません。その日の症状でも思いでも何でも構いません。 그날 저녁 츠레는 의사의 말대로 일기를 씁니다. 서툴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써내려가죠. 薬飲んだ？気分なんか良くならなきゃよかった。またすぐ良くなるよ。これからもこんなことの繰り返しだよ。だからハルさんにはハルさんのペースで生活してほしい。気に付き合ってたらハルさんまで病気になる。病人が人の心配しない。大丈夫。に納豆食べさせても私は食べないから。あ、そう。 시간이 흘러 츠레가 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お世話になりました。 퇴직을 해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울감에 젖어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감정이 주체되지 않아 울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는 하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만 보이는 두 사람인데요. 며칠 뒤 츠레의 친형이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듯한데요. こいつもちっちゃい頃から細かいこと気にするたちでさ、だからうつ病なんかなっちまうんだよ。春子さんのためにも頑張って早く治さないとな。男ってのはさ、一家の大黒柱なんだよ。 형은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남자는 책임감이 필수라는 둥, 나약해지지 말라는 둥, 환자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형이 가고 역시나 츠레의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何をどう頑張ろう。僕には無理だよ。何でも頑張れない。静かに見守ってほしいのにどうして土足で踏み込むのかな。 하루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인은 하루에게 힘내서 살아야겠다고 말하는데요. 頑張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辛かったら頑張らなくたっていいんです。そのままでいいんです。
うちの旦那うつ病なんです。私頑張らないって決めたんです。だけど頑張らないって。 이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상처에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잠시 뒤 하루는 생계를 위해 준비해둔 원고를 가지고 편집장을 찾아가 미팅을 하게 됩니다. ちょっとこういう題材は難しいかな。うちの読者屈折したキャラクターは受け付けないんだよね。ちょっと待って。例えばさ、こういうさ、すいません、読者の投稿ページのカットでもいいので書かせてもらえませんか？連れが鬱になりまして仕事を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連れが鬱になりまして仕事をください。 하루의 간곡한 부탁에 편집장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요. 만화일은 아니고 책에 사파를 그리는 일이지만 하루에게는 이 일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こういう本に救われる人もたくさんいるんだよ。ぜひやらせてください。 하루는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며 지인과 편집장에게 트레의 병에 대해 덤덤히 이야기했던 일을 말해줍니다. 私ね、言えた自分が嬉しかったよ。私今まで病気のこと誰にも言えなくてや誤解が多くて誰も理解してくれないと思ったし、変に同情されるのも嫌だった。でも違ったんだよ。うつ病になった連れが恥ずかしくて隠してたんだ。連れがうつになりましたって言えた自分がごめんね。ハルさんは強くなったね。これからもっと強くなるよ。 이렇게 하루는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트레에게는 치유받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트레는 빨래를 개고 하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트레가 하루의 원고에 오타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本当に分かった？分かったって言ってるでしょ。忘れないうちに電話しといた方がいいよ。そんなに言うなら連れが電話すればいいでしょ。僕は電話はできないよ。 いなら黙っててよ。 트레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하죠. 하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계속하고 트레는 홀로 욕실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하루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로 감정을 다잡으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트레는 무너지는 감정을 다잡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울음을 소리 없이 쏟아내는데요. 감정을 못 이긴 트레는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려 하고 하루는 욕실에서 나는 인기척에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씩 다가가는데요. 하ルさんがね、すごく遠くにいるように、それなのにハルさんにしつこくして、そんな自分がすごく嫌になって、僕なんかいなくても誰も困らない。時々ここにいることがたまらなく嫌になって、体がムズムズしてたまらなくなって、僕はここにいていいのかな。ツレはここにいていいんだよ。ごめんね、ツ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그저 말없이 서로를 안아줍니다. 이런 관계 의존적인 성향의 환자들은 회복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빠르지만 의존하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빠르게 무너져 버리고는 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난 뒤 하루는 이구아나와 츠레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あれどうしたの？書きたいものを書こうと思って。 츠레가 하고 싶던 이야기는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였고 편집장은 마음에 든다며 작품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소중한 것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寒椿が咲いた。枯れずにあること。それが嬉しい。 그렇게 동백꽃이 피고 츠레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바로 결혼광자 동창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2年ぶりの結婚同窓会に出たいと言ったのは
평범해 보이는 이 외출은 칠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개인기 피와 공황장애는 우울증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それ大丈夫？やっぱりやめようか。ちょっと休めば大丈夫。無理しなくていいよ。一歩でもいいから前に進みたいんだ。 그렇게 무사히 결혼광자 동창회에 도착하고 칠에와 하루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皆さんにお会いするのは、2年ぶ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ちらの同窓会に僕たち夫婦が出席できなかったのは僕がうつ病になったからです。とても辛い1年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妻が妻も辛かっただろうと思うのですが、いつも笑顔で僕を支えてくれて。無理しない。今夫が話しましたように、この1年は私たちにとって苦しい年でした。夫婦としていろいろなことを得た1年でもありました。結婚式の時に読み上げた結婚の制約を久しぶりに読み上げて、胸に込み上げるものがありました。あなたはその健やかな時も病める時も豊かなる時も貧しき時もこの男性を愛し、これを敬い、これを慰め、これを助け、この制約の通りに私たちは本当の夫婦になれた気がします。連れの隣にいられてよかった。うちの隣に連れがいてくれて。 하루의 말대로 이들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된 듯합니다.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결혼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이 등 돌려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대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죠. 本を書いてみようと思うの。うつ病の本。誰でもなるのにどうしてみんなが知らないんだろう。僕のことを書くの？連れのことだけじゃないよ。私たちのことを書くの。 며칠 뒤 칠에는 하루가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일기를 꺼내드는데요. 아마도 칠에게는 큰 결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부부라도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ハルさん、僕の日記本書くなら役に立つかも。 일기를 전해주고 밖으로 나온 칠에는 지금까지 꺼놓기만 하던 핸드폰을 켜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ミキオです。みきおさん、どうしたの？いえ、心配してくださって、そのお礼が言いたくて。家族なんだから当たり前じゃな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짧은 통화가 칠에게는 큰 도전이고 완치를 향한 한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ハルさん、もう薬飲まなくていいんだって。治ったってこと？うつ病は開発の多い病気だ。病を飲まなくなったら安心ってわけじゃないんだって。でも進歩じゃん。よかったね。じゃん。できてきた。 그렇게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완성되고 칠에는 하루에 책을 관리하는 회사를 차리고 집에서 함께 재택근무를 하는 길을 택하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둘은 독자들의 메일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こんなメールも来てる。連れに公演の依頼。僕やってみようかな。 얼마 뒤 칠의 강연날이 되었습니다. 皆さん、はじめまして。ツレです。高崎みきおと申します。今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칠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과거의 모습을 벗고 당당히 강연을 이어가고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칠의 과거 부장님도 강연을 듣고 계시네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인정을 받는 칠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를 보고 작업을 하는 내내 먹먹했습니다. 칠회와 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재발률이 높아 완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때는 저도 중증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했었습니다.
남자는 3번 운다 라는 식의 어릴 적 교육, 안 되는 건 없어 되게 해 라는 군대 교육,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탓인지 마음이 아픈 건 나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나만의 감옥에 갇혀 한참을 힘들어했었죠. 하지만 생존 본능이었던 건지 병원을 가게 됐고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마음이 다친 것뿐이니 창피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덤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열심히 받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란 참 복잡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저 아픈 것뿐이라 치료를 받으면 그만인데 창피하다는 생각에 숨기다가 병을 키우고 결국에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병이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환경에서 벗어나야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그런 도움이 없으면 끝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는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 온 환자만 조사했을 때의 수치인데요. 힘겨운 세상을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내면서 병원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은 훨씬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만 같다.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실 텐데 더 많은 분이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흑사병 같은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조금씩 죽여가는 건 아닐까요?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도 버거운데 주변 환경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족, 친구같이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과 다투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점점 마음 구석으로 숨게 되죠.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다정하게 말하면 마음 구석으로 숨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드는 일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면 더 나은,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저 같은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숨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삼류 영상이지만 많은 분께 단 몇 초의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은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한 발자국만 걸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 감옥에서 벗어나시라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넋두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